우리 이사 갈까? 당신 회사 가까운 데로 말이야. 회사에서 가까운 동네 집값이 얼만 주나 아세요, 강남구 씨? 네, 결국 내 집 마련의 관건은 입지보다 돈. 다시 말해 이 대출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상승기의 만기가 40년이라 자 이거 받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잘 받는 요령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만기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 길어봤자 20년, 뭐 30년 그 정도 아니었나요? 원래는 이제 35년이 최장 만기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40년짜리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요. 네. 이 40년은 생소한 상품은 아니고 정부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상품 중에서 보금자리론하고 그리고 적격대출이 이 40년 만기 상품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그 상품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네. 기존에 필요로 하지 않던 게 왜 지금 필요하게 된 걸까요? 점점 DSR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소득을 늘리지 않고서는 DSR이라는 이제 그 어떤 허들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 DSR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그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DSR이라는 거는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야지만 우리가 그 DSR을 이제 통과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거나 아니면 만기가 길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네.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올리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만기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기를 늘리면은 이렇게 원금을 더 잘게 나누게 되니까 네. 이제 월 상환액이 적어지고 그렇게 네, 되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네.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소득이 된다는 그렇게 높지 거죠? 않고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한테는 네. 그 5년이라는 기간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그 월 상환액 부담이 낮아질 거라고 했는데요. 이 만기 네. 상품에 들면. 네, 맞아요. 그럼 기존의 30년, 35년 상품과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더 낮아지는 건가요? 그 부담이? 그 부담을 살펴본다면 이제 만기가 30년인 경우는 월 상환액이 181만 원 정도 되고요. 35년인 경우에 168만 원이기 때문에 네. 한 달에 상환하셔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13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40년으로 가게 되면 35년과 비교했을 때 9만 4천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빠듯한 가게에서 조금이라도 상환 금액이 줄어드니까 조금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3억 8천만 원 받은 사람이 금리 4% 적용했을 때 이런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집값인 경우에 최대 3억 8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SR 규제 그 40% 때문에 이 정도 네. 대출이 나올 거고 금리가 지금 한 4% 정도니까 네. 그렇게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30년 그 지금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들어있는 분이 네. 그럼 지금 40년 나왔다고 하는데 40년짜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갈아탄다는 것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예, 하지만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용을 하고 있는 금리가 오히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대환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뭐 어느 은행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은행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으로서는 하나은행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다른 시중은행도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기존 주택금융공사에서 네. 이제 출시한 40년 만기 네.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과 이 시중은행 상품과는 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표로 보신다면 이제 만기가 40년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네. 자격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 39세에 3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 부부가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고요. 금리 면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품들은 다 만기 고정형 상품이어서 40년 동안 금리가 똑같아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고정, 5년 동안만 고정이고 나머지 네. 기간은 이제 변동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차이가 그래서 있다고 보시면 혼합형이라는 됩니다. 표현을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출시하는 상품은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40년 만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60세다. 네.
이런 사람이 신청을 해도 네. 대출을 해줍니까? 내가 40년 뒤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네,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규정에서 소득과 부채 대비 뭐 이런 모든 것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득과 부채만 맞는다면 네, 연령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연령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네. 여차하면은 뭐 돈을 뗄 수도 있는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품인데 네. 은행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굳이 40년 만기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속내가 있는 아무래도 거예요? 이제 고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은행에서 거절이 되거나 35년 만기라서 DSR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분이 하나은행으로 왔을 때는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금을 조금씩 나눠서 갚다 보니까 예. 우리가 원금을 조금 갚는다는 거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네. 더 많은 이자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자를 또 그렇죠. 오랫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은행 이자 입장에서는 장사 속에 좋은 좀 거죠.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들어보니까 이제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인 것 같고요. 네. 이 소득 상관없이 그냥 주택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리는 정말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품 다른 건 좀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네. 현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를 이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풀어준 상품은 바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네. 대출 한도를 늘려줬거든요. 그 상품의 이름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하고요. 네.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예. 여기서 소득 제한이 발생을 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는 1억 미만인 경우에 네.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주택 기준으로는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 9억 이하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이하인 그런 집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대출 한도는 이제 최대 4억으로 묶여져 있지만 LTV라고 하는 우리의 네. 집값 대비 대출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얼마 그렇기 정도 늘어날 때문에 수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6억까지는 40% 일반인들은 40%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이용을 한다면 6억까지는 60%,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대출 한도가 방금 늘어날 수 말씀하신 있죠. 6억은 집값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구입하려는 KB 시세. 집값.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득 기준이 있기는 있는 거네요. 이 그렇죠. 실수요자 네. 대출도. 그런데 이제 소득 네. 기준이 많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맞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자, 어쨌든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리는 것, 그리고 네. 또 금리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네. 방금 이제 살펴본 거는 이제 한도를 늘리는 걸 좀 배운 거고, 금리를 좀 낮추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금리를 좀 낮게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네. 제일 저렴한 은행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저렴한 은행에서도 우대 금리라고 하는 네. 우리가 그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는 예. 우대 항목을 다 적용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우대 금리는 은행마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대를 해주는 부분이 뭐 급여 이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과금 이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금리를 낮춰주기도 하고 뭐 적금이라든지 청약 뭐 여러 가지 요인의 네. 우대 금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가 어떤 것인지를 네. 꼭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우대금리 외에 좀 더 낮출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은행별로 네. 조금씩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제 VIP 금리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VIP 하니까 좀 남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뭐 불가능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일반인들한테는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네. VIP 금리인데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SC 은행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VIP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뭐 대기업의 뭐 어느 정도 수준에 되시는 부장 뭐 이상이라든지 네. 교직원이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아주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다자녀이신 분들도 SC 제일은행에서는 또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네. 같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자녀라고 하면은 셋 이상을 세 말씀하시는 자녀 거죠? 이상을 네.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뭐 요즘 최고의 VIP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전세 대출 알아보고 계신 분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상품 뭐 간략하게 하나 정도 알려주실 그러니까 수 전세 있을까요? 대출 같은 경우도 요즘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조건임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 금리가 지금 1.2%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그 상품을 먼저 이용을 한다면 네.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리의 전세 대출부터 내 조건에 맞는지를 예, 예. 살펴본다라면 내가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갱신 만료기간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 8월쯤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들 네. 뭐 2년간 사용할 금리니까 네. 무조건 갈아타지 말고 네. 연장하지 말고 네, 잘 맞습니다.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ETY 김은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